네, 안녕하십니까. 김중근입니다. 8월 31일, 8월의 마지막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노래는 있습니다만 8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노래는 없죠. 그죠? 어쨌든 간에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주식을 해가지고 손해본 적이 많죠. 그죠? 저한테 당신은 손해본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럴 리가 있나요? 저도 수없이 많은 나날을 고통과 좌절 속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경험으로 볼 때 언제 제가 제일 손해가 컸냐 그러면은 이거 틀림없다. 이게 분명하다.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이건 분명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피해가 제일 막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거기다가 몽땅 다 실었고요. 그러다가 틀렸으니까 피해가 막심했죠. 그죠? 그래서 점점 이제 주식을 저는 사실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주식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니까 몇십 년 됐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 세상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죠? 앞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는 다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럴 따름이지 앞날이 어떻게 될 거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점점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설명할 때마다 맨날 드리는 말씀이 잘 모르겠다 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은 댓글에서 맨날 모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내일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다만 우리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RSI를 가지고 스토캐스틱을 가지고 또는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또는 파동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일 비가 옵니까? 모릅니다. 내일 눈이 옵니까? 눈이 오지 않겠죠. 내일 어떻게 될지는 하늘이 알고 있죠. 그죠? 일기예보에서 내일 비 온다 안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도 확실하지가 않죠. 주가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길게 하고 있느냐. 오늘 제가 코스피 지수에 대한 파동 카운팅을 새로 했죠. 그죠? 아까 이미 앞서 올린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고 기대합니다만은 이제까지 저희가 코스피 지수를 제가 어떻게 파동을 매겨왔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번에 어떻게 바꾸게 된 것을 좀 더 부연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시작할 때 지수에 대한 리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때까지 우리가 주장했던 게 현재 우리는 4번 파동이 끝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파동이 출발하고 있는데 5번 파동 안에 가로 1 끝나고 가로 2가 끝나고 현재 가로 3 중에서 스몰 로머 숫자 1, 스몰 로머 숫자 2, 스몰 로머 숫자 3, 스몰 로머 숫자 4 다음에 5든지 아니면 스몰 로머 숫자 4든지 어딘가 가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계산이 틀리려면 여기가 스몰 로머 숫자 1이기 때문에 스몰 로머 숫자 1이 꼭지점은 2206을 넘어서지 않는 한 조정 파동이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다시 상승 파동이 있을 거야 라고 주장했었죠. 그게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왜 오늘 제가 수정을 했냐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약간 여기 가로 1이라고요. 그죠? 가로 2라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게 가로 3인데 가로 3에 1, 2, 3, 4 조정 끝나고 가로 5 예컨대 언제쯤 될까요? 한 10월쯤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3번 파동이 끝났는데 가로 3이 끝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스몰 로머 숫자 4라면 스몰 로머 숫자 5가 나타나면서 가로 3이 끝날 텐데 지금 가로 3의 기간을 보니까 예상되는 기간이 예컨대 우리가 가로 1의 기간을 갖다가 어떻게 보고 있냐니까 예컨대 여기가 가로 1의 기간인데 대략적으로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 된다고요. 여기가 3월 19일 날부터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을 본다면 여기가 언제쯤 되느냐니까 여기가 6월 달이니까 대략 한 석 달쯤 된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근데 우리 이번 파동을 출발점 어디로 보든가 여기로 보자 치자 이거죠. 그러면은 6월 말인데 7월 1일부터 석 달이면 10월 달인데 이 기간이 10월 달 되기 전에 현재로 봐서는 4가 끝나고 5가 돼버리면 우삭 되면은 3번 파동의 길이가 너무 기간이 짧지 않냐.
그 다음에 길이도, 물론 얼마까지 갈지는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1번 파동이 1439부터 출발해가지고, 꼭지가 어디입니까? 2186까지 대략적으로 2200에다가 한 700포인트 이상을 올랐는데, 그죠? 올랐는데,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3번 파동의 출발점은 당연히 2458보다 넘어서겠죠, 그죠? 그런데, 예컨대 이 조정을 받고 올라가서, 예컨대 2600까지 갖다 치자, 그죠? 2500, 2600에 갖다 하더라도, 2600이랄지라도, 예컨대 이 바닥 2100에서 2600까지가 500포인트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매기는 것이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3번 파동이 2600 아니고 2700, 2800까지 방강 올라가 버리면 또 다른 이야기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아무나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또 하나는 지금 그 아래쪽에 제가 파동은 워낙 주관적이죠. 그죠? 그래서 파동을 매기는 우리나라 뭡니까? 해외에 있는 유수한 그 애널리스트들의 파동 계산도 이렇게 소위 올터니트 카운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시나리오 이렇게 볼 수 있다 해서 항상 올터니트 카운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동은 주관적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동 계산은 그냥 일단은 가이드라인이고 실제로 매매는 뭡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는 지표를 하는 것이 훨씬 계산하기가 편하다, 거래하기가 편하다라고 주장해 오는 이유 중에 하나죠. 를 볼 때 제가 아래쪽에 RSI를 그려놨는데 RSI가 예컨대 제가 30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매수 신호이고, 그죠? 70선 위에 있다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매도 신호라 그랬다고요. 잘 보시면 여기가 매수 신호가 나타났을 때가 1번 파동의 출발점이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우리가 무슨 파동이든 간에 이 파동의 꼭지점이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또 하나의 상승 파동의 꼭지점, 매도 신호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가 1이라면 예컨대 1 출발하여서 예컨대 우리가 그 RSI를 가지고 파동을 매긴다면 예컨대 1, 2, 뭐 이게 3, 그죠? 그 다음에 4, 5, 조정. 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냐는 거죠.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갖다가 이 파동을 2458을 갖다가 3번 파동 안에 3번 파동이라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차라리 이렇게 여기를 1, 2, 3, 4, 5로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파동을 새로 매긴다면 여기까지가 1이고 2고 이 점이 여기가 바로 3이 되고 그 다음에 조정사를 끝나가지고 다시 5가 된다 라고 한다면 3번 파동도 꽤 길게 나타나고 5번 파동은 상대적으로 짧고 1번 파동이야 2번 파동이야 2번 파동은 짧게 나타나고 4번 파동은 길게 나타나고 모든 면에서 모순이 없어 보이더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아까 그 새로운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간으로 봐서 2607부터 그 다음에 1439까지를 뭐 예컨대 A로 보든 또는 4번 파동으로 보든 간에 뭐로 보든 간에 하여간 이게 이제 조정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파동은 이제 5번 파동이거나 또는 뭐 예컨대 비관론에 따른다면 이게 B 파동이 돼야 되는데 그죠? 이게 A 파동이고 1, 2, 3, 4, 5 후다닥 해서 5번 파동이 끝나고 나면 다시 C가 시작된다고 보기에는 이 반등의 기간이 너무나 짧다는 이야기죠. 너무나 짧아 보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까지가 하나의 큰 상승 사이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 사이클 나타나고 해서 로마 숫자 1, 로마 숫자 2, 로마 숫자 3 등등으로 출발하는 뭔가 커다란 5번 파동에 커다란 마지막 여기까지가 4번 파동이라면 2607부터 1439까지가 4번 파동이라면 5번 파동도 그에 못지않게 최소한 기간이 좀 더 길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2018년 2월 달부터
2020년 3월 달까지 2년 1개월을 끌어왔는 2년 1개월 이상을 끌어왔는데 그걸 갖다가 부사닥 3월 달부터 뭐 8월 달, 9월 달, 10월 달로 5, 6개월 만에 그죠? 8월 달까지면 9월 달까지면 6개월이고 10월 달이면 7개월인데 만에 부사닥 비파동이 어떤 5번 파동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5번 파동이 미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5번 파동이 아니라 5의 1로 봐야 될 것이다.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을 근데 얼마 전에 꼭지점 2458을 5의 1로 아라비아 숫자, 로마 숫자 1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큰 흐름으로 본다면 2까지가 4고 그죠? 4고 새로운 5가 있는데 5의 1, 5의 2, 5의 3, 5의 4, 5의 5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로마 숫자, 아라비아 로마 숫자 1 다음에 현재 로마 숫자 2 파동에 갓들어선 것으로 보고 싶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RSI 보더라도 그럼 여기가 1번 파동의 출발점, 여기가 3번 파동이 끝난, 여기가 5번 파동이 끝남이라 보면은 여러모로도 그럴싸해 보이고요. 혹은 주봉으로 보더라도 RSI가 밑에서 돌아올 때가 여기가 하나의 사이클,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의 상승 사이클 하나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일단은 2400, 얼마 전에 우리 고점을, 지난번에 고점을 여기를 2458을 일단에 1439부터 시작되었던 하나의 상승 사이클이 끝나고 그 다음에 조정이 있고 다시 올라가는 꼭지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조정이 어디까지 갈까요? 뭔데 그건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건 알 수가 없는 노릇인데 예컨대 ABC 파동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통상 4번 파동 정도로 본다면 근데 여기가 3이고 4번 파동이 여기니까 그죠? 대략적으로 한 2150 정도 이 정도가 아니겠느냐. 더구나 구름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수세가 상승세라는 측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저란수가 없는데 다만 구름의 지지가 기대되긴 하지만 한 21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이것이 C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절대 볼 수 없는 게 이게 B라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건 말씀드렸죠. 이게 B라면 이게 A여야 되는데 이게 A 다음에 B가 나타나고 C가 나타나는데 B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설령 이것이 B라 할지라도 이 B는 지루한 ABC, X, ABC 하면 지루하게 나타난 다음에 다시 떨어질 테니까 아직까지 성급하게 지금이 C다, 킬러 C다, 조만간 지향이 올 거다 라고 하는 비관론자들의 너무나 비관론적인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고요. 종목에 대한 질문이 많아가지고 또 SK텔레콤부터 출발을 합니다. SK텔레콤은 아마 지난번에 설명했던 파동을 제가 새로 계산했던 거, 새로 그게 아니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고 새로 계산했던 게 아마 이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올리신 질문은 새로 계산하기 전에 파동 카운팅을 가지고 질문한 거로 예상이 됩니다. 보니까 새로 파동을 계산하고 보면은 뭡니까 5번 연장이라고 본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고요. 현재 여기가 마지막 5번 파동의 끝이고 여기가 1, 2, 3, 4 여기가 5고 여기가 5의 1, 5의 2 여기가 5의 3 그죠? 여기가 5의 4 그죠? 여기가 5의 5 하면서 끝나고 조정 그죠? 나타날 것이고 마찬가지로 RSI와 주가와의 관계에서 소위 다이버전스까지 나타났으니까 다이버전스까지 나타나 보이니까 이는 아무래도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금요일에 주가가 꽤 많이 빠졌다가 오늘은 좀 반등하면서 2.27% 오르긴 하였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고점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그 조정이다라는 생각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세 번째 SK 바이오팜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SK 바이오팜은 지금 상장된 지 42일 됐어요. 그죠? 봉이 42개밖에 없어요. 이는 기술적 분석 불가능해요. 지금 구름도 안 그려지고 있잖아요. 일목균형표. 그죠? 이동평균도 아직 안 그려질 거예요. 그죠? 이동평균도, 근데 이동평균 그려지나요?
또 제대로 안 그러죠. 그죠? 안 그러죠. 안 그러죠. 그 차트로 불가능, 분석 불가능. 다만, RSI 지금 처지고는 있는데, RSI가 바닥권에 있으니까, 조금 돌아서지 않겠나.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이건 짐작입니다. 분석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KC입니다. KC. STI가 어디로 도망갔지? SK 다음에 SK바이오 다음에 STI를 하게 됐는데, 자, KC, STI 할게요. 제가 KC 하기 전에 STI부터 먼저 하죠. STI는 종목이 없어요. 맞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못했군요. 네, 여러분들이 올려준 종목을 제가 찾아보는데, STI는 종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했습니다. 절 부탁인데요. 여러분들, 그 종목을 좀 정확하게 스펠링을 써주시고요. 그게 이제, 애자하고 애자. 제가 모든 종목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모든 종목 이름을 다 알 수가 없고, 더구나 코스닥 종목들은 하도 회사 이름을 자주 바꾸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종목 이름하고 지금 새로운 종목 이름이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종목 이름을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제가 앞으로 분석해야 할 종목이 23개 있는데, 23개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됩니다. 더 되는데, 왜 23개냐 하면은, 한 분이 뭐, 심지어 5개에서 이렇게 종목을 해달라 하는데, 다른 사람도 생각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5개씩, 6개씩 또는 2개, 3개 올리면 하나밖에 안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하나 골라가지고, 다른 사람도 생각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올려준 종목을 모두가 다 분석해 드릴 수는 시간적으로 봐서, 제 능력으로 봐서 너무나 벅차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한번 댓글 한번 쓰면 제가 다 보거든요. 근데 댓글을 2번, 3번 올려가지고, 봐주세요. 계속 올리면은, 혹시라도 제가 안 본가 싶어가지고, 다 봅니다. 보니까, 댓글에다가 한 번만 써주시면은 제가 다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KC입니다. SDI는 이거 못 찾아가지고 못했습니다. 자, KC. KC는 이미 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로 생각이 되네요. 그죠? 뭐 파동을 억지로 매긴다면 보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이 구름 밑으로 내려갈 딱 멀뚱하고 있는 상태인데,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항상 그랬듯이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는 기간을 거친다 그래죠. 그죠? 이제 RSI도 살짝 바닥에서 돌았을 듯한 모습이다 보니까, 구름 나가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이 튼튼한가 하면 두드려 보고 올라가면 다행이고, 아니면 밑으로 가는 이런 정도의 그림이 예상되고요. 현재로 봐서는 상승 충격 파동이 끝나고, 더구나 제가 언제 설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트렌드 라인, 또는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말하는 채널링, 채널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채널이 아래 위로 다 이렇게 무너진 거로 예상이 되니까, 무너졌잖아요. 그죠? 여기서 무너졌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반등하면서 뭔가 그때부터 방향을 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못하면은 조정이, 여기까지의 24,150원까지의 조정 이후에 조정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거죠. 일목균형표 상으로 봐서는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전환선 꺾였고, 역전됐고, 그 다음에 후행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주가마저 구름 밑으로 나와버렸으니까 상당히 상황이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CJ 제일제당입니다. CJ 제일제당도 파동 다 세놨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셌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뭡니까? 조정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네요. 제가 설명했듯이 여기가 3번 파동의 꼭지가 되고요. 여기가 5번 파동의 꼭지가 되고 있네요. RSI가. 그죠? 여기가 1번 파동의 바닥이 되는 거고요. 현재로 봐서는 전환선이 꺾이고 두 개가 만활동 하다가 주가가 올 장중에 오르다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말았으니까, 아직까지는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안 내려왔고요. 아직까지 구름 밑으로 내려왔지 않았기 때문에 비관론을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여하간
좀 구름을 향해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RSI도 꺾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RSI는 이미 매도 신호가 진즉에 나타났고요. 그래서 조금씩 구름을 향해서 밀리는 쪽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쪽에 뭐 라프리하게 이렇게 추세선을 쭉 그려지죠, 그죠? 추세선이 대략적으로 그려지니까 추세선마저 무너뜨리고 내려오면은 구름에 닿는 것은 구름에 닿아야 돼, 구름에 닿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정이 예상된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Y솔. Y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구름에 닿으면은 아마 이때쯤 설명한 것 같아요. 그죠? 이때쯤. 그래서 구름에 닿으면은 돌아서면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구름에 닿지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또 설명하면서,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구름의 하단에 지지가 나타나면 반등하면 다행이고 잘못하면 밀릴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행히 Y솔은 구름 하단에 지지를 받고 싹 돌아서는 모습이고, 더구나 어제 오늘 구름 위로 다시 고개를 냈으니까 일단은 고비가 지나갔죠. 그죠? 뭐 파동으로 매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파동으로 굳이 파동으로 매기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구름 위로 올라섰으니까. 더구나 전환선이 하락하다가 전환선 상승세로 돌았었죠. 요게 후행 스팬인데요. 파란 색깔 후행 스팬인데, 그죠?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가 있죠. 주가도 구름 위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전환선 꺾여 두 개가 아직까지 교차 안 됐습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되면은 전환선이 교차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행 스팬, 후행 스팬 또 캔들 위로 올라갔고 주가도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하락해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일단은 만들어진 것처럼 예상이 되네요. 보여집니다. 일단은 올라갈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해필은 제 눈에 또 해필 지금 그게 보이는데, 사실은 일목균문표의 시간론을 말하기는 매우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시간론 말하기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론은 또 엘리어트 파동과 마찬가지로 매우 주관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각에서 시간론을 가지고 고점에서 9일째, 17일째, 26일째, 33일째, 42일째 되는 날을 줄을 꺼놓고 나타나면 변화가 나타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발상인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대등수치도 있고요. 보기 중이 뭐 변이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일목균문표의 시간론을 말하기가 매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얼핏 보아서 제 눈에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제 오늘이 변화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오늘의 장중 고점이, 어제의 장중 고점이 얼마였죠? 어제 장중 고점이 16,250원. 그리고 오늘 16,250원이네요. 16,250원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16,250원을 넘어서면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16,250원을 넘어서면은 해피한 겁니다. 턴어라운드가 이제 소위 추세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16,250원의 돌파 이후로 잘 보시라. 그러면은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안 되면은 16,250원 못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구름 근처로, 항상 그러듯이 구름을 넘어선 다음에 이거 보이십니까? 구름을 넘어선 다음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름이 튼튼한가 만져본다 그랬죠. 구름이 더 내려가더라도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한번 만져본다 그랬죠. 여기도 만져보고 건드려 보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을 넘어선 다음에 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건드려 보고 갈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16,000 요날의 고점 여부가 구름 건드리고 가는지 바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Y솔. 자,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이 해가 언제 다 할지 모르겠네요. 자, 파크 시스템즈. 파크 시스템즈도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나? 파동은 잘 모르겠어요. 그죠? 파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억지로 이게 보면은 이런 게 이제 4번 파동이거든요. 통상. 이게 통상 4번 파동이니까 이게 오겠죠. 그럼 이게 3이겠고, 뭐 어딘가 이겼고, 뭐 이렇게 했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조정일 수밖에 없다라고 되는데,
구름의 지지를 만나고 있으니까 구름을 버티면 좋은 거고 올라가는 거고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근데 얼마입니까? 요 하단이 54,750원이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좀 일부를 정리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라 라는 말입니다. 현재 전환선이 꺾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준선 전환선이 교차됐잖아요. 그리고 요 구행 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요. 이제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추세가 상승해서 하락세로 바뀌는 건데 아직까지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온 거 말고는 요 세 가지 단계를 거쳤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구름 밑으로 혹시라도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부라도 정리한 것을 잘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입니다. 대상. 20몇 개죠? 23개 종목이니까 대략적으로 12개 정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대상. 아까 코스피 리뷰까지 했으니까 대상도 하죠. 대상은 이미 설명했네요. 그죠? 보니까 이미 다 파동을 다 그어놨네요. 혹시 여러분들 이것도 부탁이긴 합니다만은 종목을 먼저 저한테 여쭤보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혹시라도 예전에 분석한 게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 검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또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더구나 대상은 보니까 벌써 1, 2, 3, 4, 5 파동 다 매겨놨고요. 파동 ABC가 끝나고 지금 다시 뭐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나타나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1, 2, 3, 4, 5 끝나고 ABC가 끝나고 구름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구름의 지지를 못 만나고 밀리면 골치 아파지는 건데 ABC가 될지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뭡니까? 구름의 지지를 받고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화살표 있는 그림 그대로 좋아 보이네요. 그죠? 좋아 보이네요. 다만 RSI가 고점에서 조금 너벅거리는 거 봐서 좀 조정을 받고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렇죠. 더구나 구름을 넘어섰으니까 구름을 가까이 좀 갔다가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조정은 예상된다. 뭐 그런 정도. 지표 중에서 스토캐스틱을 보면 그렇죠. 스토캐스틱에서 여기 단기적으로 매도 신호가 나타나락 말락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조정은 있어야 되지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KC텍입니다. KC텍만 하고 일단 일부 끝내고 나머지 종목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C텍은 뭐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제 영상을 계속적으로 보아왔었던 분 같으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건지 아마 다 외우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뭐 트렌드 라인은 이미 넘어갔고요. 구름 밑으로 내려갔고요. 전환선 꺾였고 기준선 전환선 교차했고 지행스팬, 후행스팬은 구름 밑으로 내려와 있고 아직 후행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와 있고 주가는 한참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 상승해서 하락으로 돌아서는 단계를 다 거쳐버렸죠. 요는 이제 어디가 바닥이냐, 어디서 될 거냐라는 건데, 그나마 RSI가 조금 돌아서고 있는 거 받았고, 주가도 바닥을 돌아서고 있는 거 봐서, 구름에서 멀어졌으니까, 구름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구름을 넘어서서 올라가면 다행이고, 아니면 구름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하루 이틀 좀 더 기다려 보다가, 구름 근처까지 왔을 때, 근데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까지 왔을 때, 그때부터 하회를 보시라. 일단은 좀 더 기다려봐도 괜찮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KC텍까지 일단은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종목들, YG엔터부터 시작하는 나머지, 몇 개 종목이죠. 몇 개 종목은 다음 시간에 마저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